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야, 이거 충격이다, 충격. 우리 정부가 테슬라에 1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란 얘기입니다. 겨울철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사실을 숨겼다. 이 점 때문에 과징금을 때린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전기차가 겨울철에 주행거리 떨어지는 거 모르셨어요? 그게 뭐 숨기고 말고 할 일인가? 아니, 뭔가 이상한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어떤 사건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뉴스 보면 약간 의도적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묘하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2019년 이전에 나온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고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 반이나 조사해서 그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 광고에서 주행거리를 속여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얘기예요. 뭘로 속였냐면, 이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거의 40%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걸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게 공정위의 주장입니다. 말 되죠? 당연히 충분히 알려야지. 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요, 법적으로 최대가 매출의 최대 2%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테슬라 코리아의 매출이 1조 1000억 원 정도니까 여기서 과징금의 최대치 2%를 매기게 되면 1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요, 모델3 그리고 여러가지 테슬라 전기차는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테슬라 모델3 타고 있으니까 이게 막 와닿네요.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가 1회 충전 시에 446km를 갈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영하 7도 아래에선 38% 감소해서 273km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과장 광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의 평균 주행거리를 마치 보편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라고 봤습니다. 말 되죠? 아니, 따뜻한 데서 주행하고 강추위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대한민국 추위 지금 무시하냐 이거지. 코리아에서 지금 아메리카 주행거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나쁜 아메리카 이 미제국주의의 이 자동차 회사의 과태료.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어우, 그래,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여기 뭐 북한이야? 과연 그런 얘기인지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것 좀 이상하죠? 다른 회사 현대는 어떤가?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 싱글모터 경우는 상온 주행거리가 429km, 그리고 저온 주행거리는 364km, 상온 주행거리 대비 15% 감소했네요. 기아 EV6 같은 경우는 상온 주행거리는 483km, 저온 주행거리는 446km. 이건 많이 가네. 상온 대비 그래도 8% 감소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럼 감소했다고 써있나? 어디 광고에 감소한다고 써있나? 안 써있는데? 어쨌든 다들 감소하네요. 벤츠 EQA도 감소한다 얘기 없는데 여기 보면 상온 주행거리 303km, 저온 주행거리 245km. 이 상온 대비 19%나 감소했어요. 쉐보레 볼트 EUV는 상온 주행거리가 403km, 저온 주행거리 279km. 아니, 31%나 감소해? 뭐 제네시스 GV60도 12% 감소하고요. 벤츠 EQC는 무려 44.7%나 감소했습니다. 아니, 이런데도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를 표시를 안 했다고? 다들 안 하네요. 이상한데? 자, 그러면 엉뚱하지만 한번 가솔린을 한번 볼까요? 가솔린 차도 겨울철 전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가솔린 차도 히터 틀어야 되잖아. 그리고 가솔린 차도 결국에는 연료를 태우는 거니까 공회전에 있을 때는 RPM이 높아지잖아요. 겨울철에 시동 딱 걸으면 왕 하고 한참 동안 가잖아요. 연비 떨어지는 거죠. 연비가 얼마나 떨어지나? 여기 해외에서 조사한 바를 따르면 19%까지 떨어져요. 19%? 아니, 그러면 가솔린 차는 겨울철에 연비 떨어지는 거 표기했나? 안 했죠. 이거 표기 안 했으니까 과태료 맞아야 되겠네요. 현대기아차 매출이 얼마죠? 지금 100조. 그럼 과징금을 2조 내는 건가요? 야, 과징금 2조면 대박이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과징금을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는가? 겨울철 주행거리를 써서? 아닙니다. 안 썼어요. 아이오닉 홈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떨어진다 표시도 당연히 없고 겨울철에 몇 킬로 간다는 표시도 없어요. 없잖아. 그럼 광고 카탈로그를 봤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 없어요. 없는데 상세 페이지까지 다 살펴보면 여기 빼곡한 글씨가 막 써있죠. 본 재원 수치는 산업부 인증 기준입니다. 효율적 사용 방법, 정속 주행을 합시다. 이런 얘기 왜 써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연비는 표준 모드에 대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외기
온도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외부 온도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100억짜리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고업계에 종사하신다면 이런 문장 꼭 외워서 꼭 쓰셔야 돼요. 100억을 버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현대차 홈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꼭 그대로 베끼세요. 이 작은 글씨 하나라도 빠지면 과징금 맞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공정위가 말하는 이 표시광고법 위반, 이거 엄청난 죄죠. 이거 잘못하면 소비자가 정말 크게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무겁게 다뤄야죠. 근데 사실 현대차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게 현대차예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이 차량 설명서에 순정품을 써야 차에 더 좋다 이런 내용의 문구를 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기사가 몇 건이 나왔는지 몰라.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런 문구였죠. 그래서 공정위가 당연히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때 현대차는 벌금 얼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경고만 받았어요. 표시광고법 위반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매출의 0.5%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 2%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동차란 분야는 특히 그렇지. 원래 이익이 매출의 7%, 8%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2%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테슬라가 이번에 100억을 내게 된 게 이게 어느 정도냐? 수백 건의 광고 중에 표시광고법 위반은 총 14건, 그것도 5년 동안 한 해에 2건, 3건 그렇게 있는데 그 14건 총액이 289억? 한 해에 기껏 해봐야 한 5, 60억 정도 내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한 곳이 지금 100억 원.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공정이 정말 공정한 거 맞습니까? 온라인에서 또 뭔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또 계신 것 같아요. 테슬라에 보면 여기 주행거리 표기할 때 주행거리를 과도하게 표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충전을 하고 딱 출발하려고 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480km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겨울철에 사실 그렇게 못 가잖아요. 실제 사용 에너지를 가지고서 거기 표기해야지 왜 이렇게 표기했냐, 뭐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뉴스 보면요, KBS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1km 주행했는데 2, 3km씩 줄어든다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디스플레이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때린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광고에 쓴 글씨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의 편에서 이거를 쓴 건가? 그거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이 표기가 바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이로 인해서 이제 바뀔 거는 광고 밑에 문항이 하나 추가되는 거, 요거 하나 바뀌는 겁니다. 정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게 필요했던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겨울철 전비 이 측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전기차들이 대한민국에만 오면 주행거리가 대폭 줄어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차를 주행하는 데 쓰는 모터 못지않게 히터가 그만큼의 전기를 또 빨아먹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겨울철에 엔진 열을 이용해서 히터를 돌리니까 겨울철에 뭐 당연히 따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기차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터를 작동시킬 때 배터리를 써서 가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겨울철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 히터를 무조건 최대한으로 작동시켜서 측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가 겨울철이라고 히터를 하이로 내내 최고 온도로 해서 바람도 최대치로 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 보통은 히터를 한 23도, 22도 이런 정도로 세팅해 놓으면 당연히 히터가 그 온도 될 때까지 따뜻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히터는 적당한 전기를 쓰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이잖아.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죠. 그러니까 측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 전기차 중에 히터가 정말 비실비실한 거, 그냥 히터 주먹만한 거 하나 넣어놓고 우리 히터 있어요 이렇게 되는 전기차가 있다면 이 겨울철에 먼 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 좋은 차고, 이 히터 용량이 정말 빵빵해서 정말 따뜻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그런 전기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EV6 주행거리가 가장 덜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주행해 봤더니 주행거리는 덜 떨어지는 거 맞아. 근데 차가 추운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로직을 변경해서 차가 좀 따뜻해졌습니다. 차가 따뜻해진 다음에 주행거리를 다시 측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하고 똑같은 플랫폼인데 얘만 8%, 아이오닉은 15% 요렇게 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겨울철에 추우면 멀리 간다, 요 법규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도 좀 이상해요. 이 테슬라는 유독 감소폭이 큰 걸로 나타났잖아요. 아니 모델 3는 19년 8월에 나왔어요. 근데 조사하기 시작한 게 20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로부터 한 6개월 동안 나온 차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1년 반 됐잖아요. 지금은 히트펌프가 들어갔어요. 감소폭이 지금 15%에서 17%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지금 현재 얘기를
거기다 써줘야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어려워? 그렇게까지 어려우면 2019년식 테슬라 차량은 이렇게 감소됐다 이렇게 써줘야지 얘기가 되죠. 여튼 그때 2019년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테스트 방법이 히터를 진짜 최대한으로 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었을 텐데 이 규정이 아주 묘하기도 합니다. 그때 테슬라 타보면 경쟁차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그때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감소폭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테슬라한테 벌금을 매기게 하는 대신에 이 소비자들한테 배상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비자들한테 배상해줘야지 왜 벌금을 내게. 네, 뭐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시작, 조금 엉뚱한 데서 시작됐거든요. 2020년 9월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광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과장 광고인지 봤더니 과장 광고라고 하기 애매한 거예요. 공정위 쪽 설명은 이래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주행 보조라는 말을 밑에 썼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조사해봤더니 처벌할 수가 없네, 그럼 포기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럼 딴 거 뭘 때려야지,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러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됐네, 야 배터리 성능 저하 요 표시를 안 썼네, 요거 제재해야 되겠다 라면서 제재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있어 기사에. 테슬라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아직은 그냥 지켜보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튼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경쟁사랑 다 똑같이 했는데 테슬라만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는 건 테슬라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1등 특산물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계속 얻어맞는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테슬라 안 되면 너네 냉장고 세탁기 우리 수입 안 해, 이래버리면 야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쨌거나 룰은 공정해야 됩니다. 네, 테슬라가 굉장히 미움을 많이 사는 회사죠. 기존에 있던 자동차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할 거고, 그 관계사들 다 미워할 거고, 그 가족들 다 미워할 거고, 소비자들도 현대기아차 팬들이나 포르쉐나 독일차들 팬들 다 미워할 거고, 일론 머스크도 사실 밉상이죠. 이런 것들 다 생각해보면 욕 먹는 게 당연하다, 과징금 뭐 맞는 거 당연하다, 그냥 더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미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룰은 공정해야죠. 룰이 공정하지 않은 데서 이겨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 이런 쇼트트랙 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